네, 안녕하십니까. MMI 시대에두 강의를 맡은 이종만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영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벌써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8년 동안 우리 수험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또 사랑을 해주셔서 또 매년 연속해서 판매율 1위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수험생들이 보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답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양질의 또 더 좋은 문제들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인 MMI에 대한 분석과 2025를 대비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서울대 기출을 토대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저랑 같이 매년 하고 있는 우리 최영도 원장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변화를 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쾌쾌한 사람들이 몇 년 해서 또 식상하니. 근데 뭐 이거는 매년 수험생들이 다를 테니까.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24년도 MMI 문제 경향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큰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올해도 이제 정답을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서 되도록이면은 정답에 가까운 차관점을 구체적으로 쓰려고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MMI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범 답안에 가까운 답이다라는 거에 차관점을 두셔서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답이라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이 MMI가 대학에서 진행을 하지를 않겠죠. 예, 정답이 없고 포괄적이고도 창의적인 대답을 얻다 보니까 이 MMI가 나오게 됐고, 또한 주의할 사항이 정답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그런 획일적인 어떤 시험 방식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점수를 깎아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사항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런 부분을 체킹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책을 꼭 면밀하게 분석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서두에 당부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항의를 받아서. 네. 먼저 2024년도 의학계열 면접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면접은 제출 서류에 과연 이제 신뢰도, 즉 생기부가 얼마만큼 이제 진실성이 있느냐. 또 하나, 그 다음에 입학 후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의사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얼마만큼 적응을 잘 해나가고 공부를 또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등 또는 인성 같은 비인지적 능력에 따라서 의사가 갖추어야 될 영역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의학에 대한 윤리관 또는 의학을 접하면서 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미래 잠재적인 의사로서의 능력을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MMI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또 좀 추가로 원장님 말씀하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보다는요. 네. 저 제출 서류가 변했다는 거 전 제일 큰 변화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2, 3년 전부터 점점 자소서가 줄다가 이제 최근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자소서가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학생부가 어떻게 담겨져 왔는지를 모르는 친구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소서 쓰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꾸고 본인이 그런 자신의 생각 라인대로 자기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어떤 친구인지 스스로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25학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뒤에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자소서도 없어졌죠. 그래서 올해 이제 자소서 없는 첫
MMI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것은 이미 이제 그 일부 대학들이 의대에서 생리부에 대한 거를 진위하기를 안 하고 MMI만 진행했던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전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특히 인성은 물어보지 않고 그 MMI만 봤던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2025년도에는 또 바뀐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소서를 안 보는 것도 비롯해서 자동봉진, 창체를 안 보겠다는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즉 교과별 세특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만 보겠다. 이런 대학들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 서류 및 이 MMI를 준비를 해야 될지, 특히나 이제 의대라는 것이 인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나온 김에 여기서 뭐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발 방식도 좀 더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네. 네, 그래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하시도록 하고요, 그럼요. 네. 네. 자, 이거 인지적 영역 뭐 평가 요소 우리 그 원장님 잠깐 요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입학사정관 교육이라던가 저희처럼 면접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적, 비인지적이라는 것을 별로 나누지를 않고 면접을 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표를 보여드려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첫 번째 인지적 요소라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강조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부분들일 겁니다. 즉 본인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본인의 지식을 뽐내고 싶은 부분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수학 능력,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리고 본인이 전공에서 알고 있는 것을 막 표현하고 싶은 이런 벅찬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학교 생활을 우수하게 했고 의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면접 연습을 하기 전에 잘 갖추어져 있는 나름대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의대는 또 이제 비인지적 영역이 굉장히 좀 큰 힘을 좀 발휘하죠. 그렇죠. 예,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잠깐 네. 해주시죠.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의학 계열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의예과거든요. 의과가 있지만 예과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때 공통 공부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공부들을 해 나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비인지적 영역 평가입니다. 면접 때 내가 어떻게 협동심이나 봉사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지, 도전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지 등인데요. 면접 문항의 답변 정도로 간단하게 2-3개 정도 만들어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은 상황 면접이나 아니면은 인성 면접에서 여러 가지 제시문에서 엄청나게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바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실은 생활기록부가 줄면 줄수록 이 비인지적 영역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봉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이 MMI 면접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또 놀라운 게, 놀랍다기보다는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요거를 또 딱히 우리도 면접 수업을 하면서도 딱히 이거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짧은 시간에 되나? 이게 뭐 차라리 수학 문제야 뭐 알고 모르는 거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렇지만 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영역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MMI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저는 또 거꾸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요거는 책에 없으니까 화면을 확대를 하시더라도 요 영역별로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예문을 좀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특히 서울대 문제를 이번에 문제가 좀 많은데요. 서울대 문제를 제가 이제 우리 최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한 것이, 이 비인지적 영역이
예전보다 늘었다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따 보시면 압니다. 문제를. 교묘하게 네. 만들어놨죠. 예, 진짜 문제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예전에 일주일 만에 됐다면 이제는 일주일 만에 안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것이 제 관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접 유형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서류 기반 면접, 뭐 아까 말씀드린 생기부, 그다음에 인성 면접,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어떤 대면을 통해서 이건 뭐 그냥 그 대면을 통해서 또는 재심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성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전공 면접이라는 것은 뭐 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윤리라든가 또는 뭐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면접이 이제 우리 서울대 문제도 이번에 데이터 문제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문제 특히 연세대학교가 데이터 문제가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 MMI가 요 데이터 문제가 이제 2028년도 뒤에도 잠깐 넣어놨지만 2028년도에 입시가 변하면 저는 이 데이터 문제가 확연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왜냐하면 심화 수학 영역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극상위권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졌다. 그럼 면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면접이 늘어나는데 그럼 뭘로 평가할 것이냐? 그럼 결국은 심화 수학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난도의 자료 해석 내지는 수리 영역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게 제 예측이에요. 네. 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보고서 작성하거나 이러면서 논문을 보면서 거기서 나와 있던 분석 그래프들을 많이 본 그렇죠. 친구들이 확실히 데이터를 본 순간 이거 이런 느낌인 거죠? 라고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데이터 면접, 재심호 면접. 그래서 요번에요. 저희들이 뭐 매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특징이 이제 2권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출판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재심문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재심문을 수학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의 새로운 형식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변화될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획을 좀 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재심문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근데 뭐 이게 실은 다중민의 면접은 뭐 이게 아니라 다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그죠? 어떻게 꾸러미를 네. 짜느냐에 따라 그렇죠. 다른 거죠, 뭐. 예, 뭐 멀티 미니 면접이니까 그래서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중민의 면접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2024년도를 통해서 25년도를 같이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 면접 영향이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틀을 깬 다양한 방식을 이제 학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문제도 짧은 2분 동안에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부 대학은 30분 동안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만큼 재심문이 길겠죠. 그만큼 이제 심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재심문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최원장님이랑 말씀하셨지만 결정적 변별력은 비인지적 영역이 변별력이 되더라. 왜? 인지적 영역은 이미 뭐 다 인식을 했을 거고 컴퓨터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책으로 동등하게 습득할 수 있는 걸로는 변별력이 별로 없더라. 네. 예, 결국은 자기만의 창업 능력과 자기만의 어떤 인성적 능력을 가릴 수 있는 비인지적 능력이 역시 변별력을 차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집 요강과 기출 문제만 믿지 마라. 그다음에 자수서가 없는 첫 해다 보니까 다양하게 자수서를 대신하는 문제들을 많이 물어본 것이 사실이고 그럴 것이 면접 시간이 대체적으로 다 길어졌더라고요. 네, 예전보다. 그렇죠. 예. 재심은 보는 시간도 늘어났지만 면접 시간 자체가 다 늘어났어요. 네. 네. 저는 재심문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보면 문제가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문제는 조금 더 편해졌는데
우리 친구가 자소서에 쓰지 않았던 어떤 자기를 그러니까요. 보여줄 만한 자신의 이야기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우리 이거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재시험 면접을 하니까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오해를 해요. 재시험 면접이라고 하니까 그 재시험 연습만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그 여기 시청자분들도 이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재시험 면접이라고 해서 재시험을 내는 건 맞지만 재시험이 어떤 상식적 또는 교과적 이런 요소가 아니고 재시문 속에는 나 개인의 영역을 포함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재시문만 연연하다 보니까 정작 앉아서 자기 얘기를 물어보니까 재시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얘기 물어보는데 딴 생각하고 딴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 그 처음 말씀하셨던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다들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편협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 문제, 연세대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재시문 진짜 교과적 영역을 재시문 딱 주고 3번 문제 또는 2번 문제에 비슷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네. 이게 재시문 문제입니까? 개인 영역 문제입니까? 예, 결국 개인 영역 문제인데 그럼요. 그걸 재시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맨날 그것만 외우다시피 하면은 의대 면접은 준비할 수가 없다. 예, 다양하고 또는 폭넓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될 것이고요. 자기소개서가 없는 만큼 그 영역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까 또 소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마찬가지. 또 독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책에 대한 질문도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예. 서울대학교 문제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 대한 문제가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네. 책 지문 문제가. 그래서 독서를 진짜 권장을 좀 많이 하는 추세가 지금 면접 유형의 동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의대에 대한 이 모집 요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은 우리 최 원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그 2025년도에 지금 지역별로 의대 전형에 대한 인원수를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수도권 메이저 대학을 메인으로 하고 만약에 성적이 조금 덜 나온다라고 하면 지역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지역 쪽에 지역 인재로 가는 것도 많이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마다 어떠한 전형을 바라보는지가 좀 좋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과랑 종합 준비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하나 교과를 준비하더라도 이 MMI 면접을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집 인원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점수 폭이 상당히 크고 자사고랑 특목고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에 있는 메이저 의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종합전형을 뽑는 대표적인 학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대학들은 주로 종합전형을 뽑는구나 라고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 좀 옳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역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점점 교과 전형이 좀 많아지는 성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 우리 대학교,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교과를 많이 뽑는지 종합을 많이 뽑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를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6장의 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 자기네 지역만을 쓸 수는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 학교들 몇 가지 더 바라보면서 폭넓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교과하고 종합을 다들 이제 겹치기로 6개 중에서 이제 겹치기를 쓰게 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네. 걸쳐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면접을 염두에 두고 요즘 원서를 쓰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면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적
거꾸로 그냥 교과냐 종합이냐 성적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점차 사실은 서류가 중요하고 면접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교과 평가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교과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들을 보시면은 교과 플러스 마지막에 면접이 20에서 30%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면접을 본다는 것은 서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서류를 탄탄하게 채워넣을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근데 이 보면 이제 자수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같이 면접을 생각을 더 많이 안 하더라고요. 더 소홀해지는 거죠. 예, 더 소홀해져요. 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예, 자수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수서를 안 쓰니까 뭐 그냥 뭐 성적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하더라. 네. 그걸 좀 주의를 하시고 자수서가 없을수록 면접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당 표는 지금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과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전체를 보면 교과랑 종합이랑 30대 30 정도 비율로 보이고 그 다음에 수능이 40% 정도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 친구들이 지원할 때는 종합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50% 정도 된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서 내신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신만을 생각하고선 학생부를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후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대에서 우리 면접의 비율을 늘리는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현재 기만 보고 비율이 유지 높은지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서 수능과 종합의 학생부하고의 비교했을 때 수시 2월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퍼센트가 더 증가합니다. 네. 절반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뒤에서도 우리 천님께 말씀하시겠지만 학생부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교과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근 10개 대학이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 정시에서도. 네. 그래서 마찬가지 요즘 예전에는 이 면접 때문에 이 서울대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과목 때문에도 이번에 수석이 서울대를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뭐. 네, 이제 그냥 표를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 표가 전부 다 크다 보니까 한번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현재 이제 2025년도에 어떻게 수능 체제와 면접이 진행되는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비교적 면접이 좀 적은 편에 속하죠. 대신에 거의 모든 학교가 수능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만 잘한다라는 게 잘못해서 지역 친구들이 내신만 준비할 경우 나중에 수능 체제로 맞추려고 하면 수능에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면접 중에서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들이 다 MMI 면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조금 나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깊게 평가하는 MMI 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류에서도 본인들이 잘 챙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비교적 수능 최저가 없는 데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시죠? 그런데 저 부분에 특목자사고 친구들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 종합입니다. 그리고 종합에서 보시면 아시면 대부분 면접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노란색 면접이 가득 차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MMI 면접처럼 두세 가지 이상을 물어보는 학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다 혹은 메이저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면접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뭐 고려대, 서울대, 그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50%네요.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울산대도 비중이 50인데, 근데 저는 그 의대는 20%만 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비슷한 애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극한 차이가 작을 텐데 20%인데 거기에 50%다. 어떻게 보세요? 막판 뒤집기라든가 성적을 거꾸로 면접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원장님? 충분한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갭이 크지 않겠지만 특목자사고는 엄청날 거다라는 게 한 가지 보여지고요. 그렇죠. 저 두 번째 요즘에 우려하는 게 이제 2028년도 면접입니다. 5등급제가 되고 나면 내신이 더 비슷할 거거든요. 네. 면접은 절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0%를 하면서 면접을 볼 때 과연 이게 성적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단계별 전형이냐
일괄 합산이냐는 거를 이제 염두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단계별 전형은 어차피 1단계 성적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일괄 합산이다. 근데 일괄 합산이 자꾸만 없어지는 추세로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서 뭐 이게 이제 입시가 어떻게 바뀔 또 이제 구체적인 항목들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50%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만큼 이제 그 몇 배수냐 예를 들어서 뭐 한림대처럼 뭐 7배수냐 뭐 이런 이 배수 1단계에서 배수가 클수록 그 뒤에 성적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성적만 가지고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면접에서 50%면 충분히 성적을 극복할 수 있고 뒤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이제 모든 대학은 사실 아니고요. 대표적인 대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학 요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울산대까지 어떤 전형에서 면접 시과 면접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면접 시간이 20분은 제일 비좁은 거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방을 바뀌지 않더라도 혹은 방을 바뀔 때 이 다양한 문항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인 건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매 방마다 얼마큼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가 있는지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이 시험을 본 친구가 이제 이 면접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시간이 아니고 문제를 제시문을 푸는 시간은 30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학교는 이 오는 순서대로 시험본을 매겼나 봐요. 아, 네. 예. 근데 얘가 늦게 가는 바람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험 번호대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맨 뒤에 이제 성적을 그 시험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오래 기다렸나 보더라고. 오래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푸는 시간 30분이니까 실은 뭐 애들도 지치지만 네. 면접관들도 얼마나 지치고 이제 다 그게 그 답이 그닥 좀 같겠어요.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대학에서 좀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될 시험 방식 중에 하나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체킹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시문이다. 제시문을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빠르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체화를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고 그것이 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가 강조하는 것 독해력, 문해력, 그 다음에 독서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일반적 그 상황과 2025년도는 변화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024년에 토대로 면접 또는 이 전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의대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강에서는요, 서울대 문제 기출을 토대로 MMI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출, 실전 분석에서 이어서 3강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강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